시장에는 수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이평선, RSI, MACD, 스토캐스틱. 하지만 놀랍게도 진짜 오래 살아남는 트레이더들 상당수는 하나의 도구만으로도 매매를 하는데요. 바로 추세선. 선 하나 긋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추세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추세선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그려야 하고 실전에선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하는지까지 저보다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추세선은 단순히 선을 하나 긋는 게 아닙니다. 가격의 방향이 유지되는 경계선인데요.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려는 심리가 강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 심리 때문에 가격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추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추세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으로 연결해 표현한 것이 바로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추세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추세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이 반복해서 움직이는 방향인데요. 즉 가격이 계속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이걸 추세라고 합니다. 먼저 상승 추세라는 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더 높은 저점과 더 높은 고점을 만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가격의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고점도 계속 높아지는 흐름, 이게 반복되면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높아지는 저점과 저점끼리 연결하여 선을 그리면 이게 바로 상승 추세선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는 반대겠죠. 가격은 하락과 되돌림을 반복하며 더 낮은 고점과 더 낮은 저점을 만드는 상태, 이게 반복되면 하락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 낮아지는 고점과 고점끼리 선을 연결하면 하락 추세선이 됩니다. 결국 추세선은 이러한 추세 흐름에서 저점과 고점끼리 이은 선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실제로 이런 추세선을 기반으로 추세선이 닿을 때마다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가격이 반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그 선을 기준으로 행동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상승 추세를 생각해 볼게요. 가격이 추세선을 따라 올라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선 근처 오면 또 올라가겠지? 그래서 가격이 추세선에 닿으면 매수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추세선은 나만 보고 있는 하나의 선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의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이 선 근처 오면 또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도 주문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즉 추세선은 차트 위에 그려진 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반응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무엇보다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는 추세선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대부분 초보자들은 추세선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추세선을 캔들 몸통끼리 그어야 할지 꼬리와 꼬리끼리 그어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승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죠. 전통적인 추세선 설명에서는 상승 추세선은 올라가는 저점들, 그리고 하락 추세선은 내려가는 고점들을 연결한다고 봅니다. 캔들에서 꼬리는 해당 기간의 최고가와 최저가, 몸통은 시가와 종가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선은 아랫꼬리 저점끼리 연결, 하락 추세선은 윗꼬리 고점끼리 연결합니다. 사실 꼬리를 제외한 몸통 기준도 틀린 건 아닙니다. 내가 신뢰하는 기준이냐가 더 중요한데요. 추세선을 꼬리와 꼬리끼리 연결했지만 실제로 몸통에서 몸통끼리 그은 추세선이 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고 꼬리와 꼬리끼리 연결한 추세선의 신뢰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냐 몸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기준을 정하고 일관되게 긋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추세선은 2번보다 3번, 3번보다 4번 터치될수록 의미가 강해집니다.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소한 2번의 지지 또는 저항을 받아야 유의미한 추세선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이 꼭 정확히 닿으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과 동일하게 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추세선을 활용한 실전 차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고 또 어떤 전략이 돈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추세선을 활용한 매매 전략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먼저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인데요. 차트를 보면 상승하고 있는 차트에서 저점과 고점이 함께 높아지는 상승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저점
저점과 저점끼리 상승 추세선을 그어보면 유의미한 추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추세선을 이용한 추종 매매는 먼저 추세선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확인이 됐다면 해당 추세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인데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유의미한 추세선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롱 포지션에 진입해줍니다. 손절 라인은 추세선 매매를 잡은 만큼 추세선이 무너지는 시점 또는 저점이 낮아지는 직전 저점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익절 라인은 손실 대비 2배 이상 손익비로 가져가거나 추세선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확인해보면 추세선 지지를 받고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 포지션은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스윙 포지션으로 유지하거나 지켜보다가 추세선이 이탈되었을 때 전량 수익 실현을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추세선 매매의 두 번째는 확인 매매인데요. 차트를 보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와는 반대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여 추세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여기서도 두 번 이상의 추세선 저항을 받고 다시 추세선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음이 약해졌다 판단하고 바로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확인 매매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락 추세 안에서 발생한 작은 반등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캔들이 작은 반등 추세선을 아래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발생했다면 해당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 라인은 직전 고점에 설정하거나 추세선 돌파로 잡을 수 있고, 익절 라인은 손실 대비 2배 이상 손익비로 가져가거나 마찬가지로 추세선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고점 추세선의 저항과 그 안에서의 작은 추세선의 지지가 깨지는 시점을 직접 확인하고 진입을 하더라도 하락 에너지가 강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 매매의 또 다른 전략은 돌파 매매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이 추세선이 절대 안 깨질 거라고 믿는 건데요. 하지만 추세선은 반드시 깨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깨지는 순간 어떻게 대응하냐가 핵심인데요. 차트를 보면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에서 추세선 저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항받던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돌파했다고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이 돌파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돌파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 확인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켜보면 최근까지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추세선을 돌파한 시점의 캔들에서 큰 거래량이 분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합의된 결과라는 건데요. 이때 매매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선 리테스트 전략. 일반적으로 추세선을 돌파하거나 이탈되면 그 추세선을 확인하는 리테스트 움직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돌파했다고 섣부르게 진입하기보다는 돌파한 추세선 리테스트를 확인하고 진입하거나, 지금처럼 직전과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돌파가 나온다면 연속적인 상승이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에 실린 강한 캔들 꼬리에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진입하는 추격 전략이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던 추세선이 돌파되고 유의미한 상승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세선 하나로도 명확한 기준과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선 하나만 놓고 매매한다면 신뢰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돌파 매매는 속임수가 많은 변동성 구간에서는 섣부른 추격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불확실한 시장에서 모든 신호는 항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세선과 궁합이 좋은 거래량과 함께 판단한다면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영상도 제가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신다면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실 겁니다. 추세선 매매의 본질은 단순히 선긋기가 아닙니다. 추세선은 시장에 대한 존중입니다. 시장 방향을 인정하고 거슬러 싸우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추세선 매매입니다. 그래서 선이 많아질수록 기준도 함께 사라집니다. 너무 많은 추세선을 긋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보는 신뢰도 높은 추세선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1분봉, 5분봉 같은 짧은 프레임의 추세선은 1시간봉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항상 큰 시간봉이 먼저, 그 다음 작은 시간봉 순서로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추세선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코인 투자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건 특정 매매 기법이나 이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일관된 매매를 하느냐겠죠. 이 원칙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아무리 차트를 잘 이해하고 응용하더라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를 함께 해석하고 실전 흐름을 함께 대응하는 멤버십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트에 대해 진지하게 배워보고 싶거나 시장의 움직임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훨씬 더 단단한 속도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멤버십은 지금 보시는 채널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차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기준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드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차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